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친 거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복잡한 감정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미움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의 방어 기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쉽게 저 사람 정말 싫어라는 말을 합니다. 직장 동료, 친구, 때로는 가족까지도. 하지만 그 싫음의 근원을 파고들면 대부분 상처받은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놀랍도록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힘이 있거든요.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미움은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싫음의 감정들, 사실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처의 흔적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동료가 회의 중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저 사람 정말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는 무시당했다는 상처,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미움은 그저 그 상처를 감싸는 포장지 같은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형성된 자존감, 애착 패턴,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모두 이런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릴 때 형성된 불안정 애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민수는 늘 자신의 연인에게 의심이 많았어요. 자잘한 일에도 화를 내고 연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만 해도 신경이 곤두섰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저 질투심 많고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첫 연애에서 심한 배신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다음 관계에서 의심과 미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였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상처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워, 미움이라는 감정 뒤에 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싫어한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싫은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다친 걸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불안함이 상대방의 문제로 보이는 거죠. 또한 인지 왜곡도 한몫합니다.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후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더 쉽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한 번 데인 후에는 불꽃만 봐도 움츠러드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처, 배신감, 무시당했다는 느낌, 아니면 두려움.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타당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죠.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더 그렇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대화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도 느끼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치유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감정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특히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건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듯한 깊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미움이라는 형태로 변형되는 거죠. 당신이 느끼는 미움의 크기만큼 당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미워하려면 사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관심이 진짜 반대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강한 감정을 품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미움으로 변하는 몇 가지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직장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꼰대 문화나 갑질 문화. 상사의 부당한 요구나 선배의 비하 발언에 우리는 저 사람 정말 싫어라고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기업 상담센터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의 약 70%가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근 29세 직장인 김지연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자신이 야근하며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팀장이 단 몇 초 보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노의 근원이 단순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학창 시절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오래된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시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지도 위에 어떤 상처들이 표시되어 있나요?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은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명절 때 더 두드러지죠. 왜 결혼 안 해? 취직은 언제 할 거냐? 같은 질문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친척들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핵심에는 내 선택과 상황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태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특히 체면과 인정에 관련된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집단주의적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끼는 분노나 미움은 사실 당신의 소중한 가치가 침해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느낀 감정들, 특히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 감정이 있었다면 그 감정 아래에 있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싫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둘째, 감정 명명하기. 기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구나 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호흡 명상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10번 해보세요.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내쉴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과 함께 마음의 평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나 상황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라고 분명히 전달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다섯째, 공감 연습하기입니다. 의외로 나를 상처 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공감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입니다. 특히 깊고 오래된 상처라면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온라인 상담 플랫폼도 다양하게 생겨났습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학교 4학년 박민준 씨는 취업 준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스터디 그룹의 친구가 좋은 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기는커녕 그 친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라며 친구의 성취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박 씨는 자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 친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부터 늘 1등만 인정한다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향한 미움이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가장 많이 미워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미움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요? 미움과 상처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 미움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극도로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미움의 근원에도 역시 상처가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나는 비난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극도로 비난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과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은 뇌에서 매우 유사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방식과 자신을 미워하는 방식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라면 왜 자신에게는 그런 가혹한 말을 할까요? 30대 주부 이미영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완벽한 가정생활을 자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심한 분노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가식적이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 감정의 뿌리에는 자신의 가정생활이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상처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이 늘어날수록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문화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삶의 질투나 미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처와 미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전이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아이에게 비슷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40대 회사원 최상훈 씨가 겪는 자신이 화가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화를 표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세대 간 전이를 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즉,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딘다면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상처와 미움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자기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실패나 부족함을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는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더 잘 대처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된 후속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연민을 기르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복해 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해.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미움의 감정 뒤에 숨어있는 상처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볼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상처와 미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용서일 것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용서가 반드시 상대방을 다시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즉, 용서는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용서는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은 나의 몸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5세 직장인 강동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깊은 배신을 당한 후 7년 동안 그 친구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복수를 꿈꾸기도 했고 그 친구의 불행을 바라기도 했죠.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배신당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 씨는 용서의 첫 단계로 편지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보내지는 않는 편지에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불태우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미움은 누구를 더 아프게 하고 있나요? 특히 가족에 대한 상처는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인정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날 위해서 그러신 거야. 가족인데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 이지원 선생님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건강한 관계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미움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미해결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인정을 주지 않는 파트너나 상사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처럼요. 우리는 때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관계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상처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27세 대학원생 오지민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연애 관계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깊이 빠져들었다가 조금만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이면 극도의 불안과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했고, 결국 관계가 끝나면 상대방을 심하게 미워하게 되었죠. 상담 과정에서 오 씨는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셨던 아버지에게 느꼈던 버림받은 감정이 성인이 된 지금의 연애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그녀가 자신의 패턴을 깨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어린 자신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상처에서 미움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지성 교수는 자신의 상처와 그로 인한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변화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해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은 내적 대화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감정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나가 존재합니다. 화가 난 나, 상처받은 나, 두려운 나, 그리고 이 모든 나를 지켜보는 나. 당신은 어떤 나의 목소리에 가장 많이 귀 기울이고 있나요? 이제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특히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미움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꼰대, 틀당, 루저, 금수저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신조어를 넘어서 집단 간 미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집단적 미움의 이면에는 각 세대와 계층이 경험한 사회적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성세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처를, 젊은 세대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상처를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꼰대와 요즘 애들로 규정할 때 우리는 실제 사람 대신 고정관념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회적 차원의 상처와 미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상처에 귀 기울이고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 간 미움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움 형태인 디지털 혐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실제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한편으로 이런 디지털 혐오를 표현하는 사람들 역시 어딘가에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심리학자 김민수 박사는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은 종종 오프라인에서 표현하지 못한 분노와 상처의 대체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자신의 상처를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키보드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솔직한 모습일 수도, 가장 왜곡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온라인에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움의 감정 뒤에 숨은 상처에 대해,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 감정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감정은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움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42세 교사 한미라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 왕따 경험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만 만나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처의 경험이 자신을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교사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학교에서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당신에게 주었나요?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과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에는 치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